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금일, 금요일 영상, 핫이슈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3.5% 그대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부각된 부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썸네일에서 뭐 보셨겠지만 굉장히 지금 어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에게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연끌 쪽에게 뭔가 막 경고를 하고 뭐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시대가 끝났다 이제 그런 걸로 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번에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를 믿고 뭐 믿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를 신뢰하고 이제 집을 안 산 분들에게 뭔가 그게 없느냐 그런 질문 기자의 질문에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당황해하고 곤란해하고 말도 막 더듬고 말도 똑바로 못하고 논리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횡설수설 제가 듣기에는 거의 횡설수설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5%에서 원래 멈출 게 아니었다니까요. 자기가 멈췄잖아. 3.5%에서 왜 멈췄나 했나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도 이해가 하나도 안 돼. 환율 안 잡혀, 물가 안 잡혀, 부동산 안 잡혀. 도대체 3.5%에서 왜 멈췄는지 미국이 5.5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똑같이 나이더라도 어느 정도 미국 수준으로 만큼이나 올라갔다면 지금 오히려 이제 금리나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운신의 폭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 몇 주 전에 제가 또 우리나라 금리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었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어. 이제 와서 올리면 시장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내리려 하니까 아까 뭐 가계부채부터 해가지고 예, 부동산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졌죠.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불거진 거예요. 뭐 때문에 불거졌냐면 정부가 미친 또라이 이제 정책을 내니까 그리고 돈을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특례 보금자리니 뭐 특례 무슨 출산 뭐 장려금이니 뭐니 하면서 앞에 계속 특례라는 걸 붙여가지고 시장금리와 다르게 자꾸 그걸 열어두는 거예요, 자꾸. 그게 처음에는 무슨 뭐 몇십조, 50조, 뒤에는 뭐 30조 계속 공급 돈을 왜?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요, 집을 살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무슨 뭐 기회를 열어준다. 그리고 무슨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한다. 이 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명분은 말은 그래 시부리 사면서 실제로는 돈을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이게 빚더미에 이미 빚더미에 앉아서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데도 더 빚을 내 가지고 건설사에 빚을 떠넘기는 건설사들도 PF 대출인이 이미는 위기 속에 있고 또 막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가 망할 판이야.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싸게 공급을 해야지. 싸게 공급을 해야 이게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고분양가에 뭐 해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 완전 대박 미분양 난 둔촌 주공 거기도 다 빚더미를 다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건설사들이 PF 대출과 이런 거에 위험에 놓여 있는 거를 이게 대출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그 둔촌 거기도 엄청 큰 공사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가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고분양가 그대로.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이미 빚더미에 쌓여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러니까 뭐 특례 보금자리니 뭐 특례 무슨 뭐니 하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주택 뭐 안정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값을 띄우려는 거예요. 지금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들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지. 거기에 부역한 게 누구냐면 이창용 총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3.5%에서 멈출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때 이거를 4.5% 5%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부동산은 죽었겠죠. 부동산은 죽되 가면 국민들이 기존의 대출을 줄이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고 연끌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겠지만 그만큼 개인 스스로가 지가 무리한 대출을 피하고 혹시는 대출을 줄이거나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갚아 나간다든지 부동산을 팔아서 그걸로 뭐 갚는다든지 해가지고 가계대출의 어떤 위험성에서 벗어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내수 진작이는, 그러니까 내수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좀 여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인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빚에 허덕이는 거를 뭐 이자 조금 낮춰준다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이자 좀 낮춰주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뭐 빵 사 먹고 뭐 하고 뭐 커피 사 먹고 합니까? 밥 사 먹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출 내가지고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게 해야지 소득분에서 고정 지출이 줄어드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외식 커피 뭐 물건도 구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낸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3.5%에서 멈췄어요. 나는 여기서 옛날 과거부터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미친 거예요. 미국이 5.5인데 우리나라 따위가 무슨 3.5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과거 영상에서 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 그럼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자 여기서 또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환율도 똑바로 돌아오고 물가도 잡히고 그런 일들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한국은행의 스탠스구나. 그러면은 시중금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금리가 이제 떨어질 일이 굉장히 멀었구나.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3.5%가 그대로기 때문에 지금 대출하나 나중에 대출하나 뭐 미국 금리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달라져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과연 벌써부터 보세요. 이번에 동결할 때 정부가 뭐라 했습니까? 금리 인하 안 해서 아쉽다라고 압박을 넣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은 자기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왜 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그럼 자기들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민금융, 서민 자영업자들 이자 부담을 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들어. 아까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민들 자꾸 위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금 이 판국의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이요 부동산을 위해서 대출을 합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무슨 빵 사 먹으려고, 커피 사 먹으려고, 외식하려고 1금융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것 때문에 대출해주는 1금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생활비, 안정화 자금이다. 이래갖고 100만원. 이렇게 소액 대출해주는 거지.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지금, 근데 절대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막 습 같은 거예요, 습. 절대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오판했잖아. 3.5%에서 멈춘 거는 이들의 오판이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력이 없는 거야. 이 금리 인하할 여력이. 그런, 그 와중, 근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해라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해라고. 핑계는 뭐다? 자영업자들 부담을 들어줘야 된다. 국민들 금융 부담을 들어줘야 된다. 아니, 빚을 누가 내라고 했냐고. 등 떠밀어, 뭐, 칼들이 됐냐고. 빚은 자기가 알아서 그걸 감당하겠다고 빚을 낸 거잖아. 근데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인데 이자가 많다고 울고부르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울고불고 하는 건데 서민들 금융 이자를 들어줘야 된다. 나라가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도라이 나라예요, 진짜. 미친놈의 나라예요. 제가 볼 때 이 정권이 끝날 때가 아니라 아마 뭐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면은 부동산 다 부사집니다, 진짜. 그때는 완전 진짜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정부가 진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거든요. 미친 듯이 돈을 풀어갖고 부동산 하락을 막아. 아니, 오히려 하락은커녕 상승하게끔 돈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가 끝난다. 그냥 이 부동산 그냥 날아가는 거야. 지금 코로나가 끝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제자리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거야. 돌아갈 수가 없어. 미국처럼 저렇게 긴축적인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 엉뚱한 데서 멈춘 거야. 3.5%에서 미친 또라이 같은 완전 미친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인하하는 대로 엿대는 거고 올리면 올리는 대로 엿대는 거예요. 그나마 시장에 이건가 저건가 그래도 한 번에 한쪽으로 확 무너지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동결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그나마 시장에 좀 충격을 좀 분산시키는 방법이 동결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동결해 줘야 되느냐. 지금 뭐 이번 금통위원들 중에서 4명이 3개월 이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미친놈들이 또라이. 당연히 이 정부 관련된 인간들이겠지. 미친놈들이 완전히. 미국 금리가 거의 이제 우리나라 금리와 비슷할 정도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근데 미국 금리 5.5%인 이 금리가 언제 우리나라 금리에 내려오겠어요?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3년? 3년 정도 걸릴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또 앞서갖고 내린다든지. 이 미친 짓거리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같이 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두드려 맞는 거를 확실하게 썩은 살을 못 도려내고 계속 임시방편으로 연고 바르고 이 짓거리를 하다가 그냥 30년, 40년, 잃어버린 30년, 40년 간 거예요. 나중에는 저금리인데도 물가도 안 오르고 경기 다 죽은 거예요. 일본 기업도 다 망하고, 다 도태되고, 다 그냥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금 현재 정권이 너무 이거는 그냥 뭔가 이 이데올로기나 자기들이 뭐 믿는 어떤 그런 그런 사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미친 정부예요. 미친 정부. 완전히 또라이 정부예요.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바가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뭐 이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미친놈들이에요. 오늘 뭐 내용도 크게 없이 욕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듣기도 거북하시고 제가 무슨 뭐 부동산이 서로 우리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나 우리나 부동산이 있다 없다 나는 부동산이 있어서 뭐 부동산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막 부자가 된 것 같고 웃기지 마세요. 어차피 대부분이 거의 뭐 99%가 무리하게 그냥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빚을 갚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절대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무리한 대출입니다. 무리한 대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상환을 못하는
원리금 상환은 못하는 게 그게 무리한 대출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우리 직장 우리 회사는 그대로 있을 거고 나도 계속 그 직장 다닐 거고 그 월급이 계속 나올 거고 오르면 월급이 오르면 올랐지 더 내리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안 다치고 아무도 병도 안 생기고 아무도 뭐 아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충격에도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리한 대출이거든.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하면은 그 원리금은 감당하는데 소비 여력이 없어요. 먹고 사는지 겨우겨우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냥 착각에 빠지는 거지. 아, 우리 집값이 내 18억에 샀는데 지금 뭐 19억이야. 1억 벌었어. 혼자 착각을 하는 거야. 18억 중에 거의 뭐 15억, 14억, 13억이 빚인데 10억 이상이 빚인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팔아야 내 돈이지. 근데 1억이 올랐다고 그게 1억이에요? 양도세 내고 나면 뭐 1억이 남습니까? 그 사이에 낸 이자는 바보 같은 멍청하니까 그냥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야. 부자들은 지금 아마 팔고 있을 겁니다. 부자들은. 왜? 지금 강남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양극화니 뭐니. 하면 누군가가 사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팔았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빚내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옛날 과거 아시겠지만 15억 넘어가는 주택에는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출 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부자예요, 부자. 뭐 부자라기보다는 그냥 중산층 이상 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집값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까지 안 사다가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빚을 끌어다가 그 비싼 집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강남에 살다가 이제는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부동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빠져나오고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간다. 물론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보면 아니 저기를 빚을 내서라도 갈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여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른 어떤 상대적인 것이고 기존에 살고 있던 강남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마지막 불꽃을 내고 진짜 다 무너질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충격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취약해져 있다. 이거 한번 터져버리면 우리나라는 진짜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짜 흙탕물 만들고 이게 완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고 있는데 진짜 골 때립니다. 제발 나중에 뭐 만약에 그렇게 잘 돼서 부동산이 잘 돼 가지고요 뭐 아무 일도 없고 그렇게 계속 부동산이 올라서 뭐 돈 벌고 그러면 좋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샀던 사람들 구제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사람들 구제해 주지 마세요. 진짜 이 나라는 미쳐 있는 나라예요. 빚내 가지고 투기하고 도박한 인간들을 왜 도와주나? 다른 그거 빚낼 줄 몰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투기하고 도박 안 했나? 할 줄 몰라서 안 했나? 도대체 미친 나라인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나라야. 돈 쓸 데가 그래 없는가 봐. 돈 쓸 때 지금 천지 삐까리인데 지금 부족한데 오히려. 아무튼 답답한 마음에 오늘 또 좀 열변을 토했습니다. 뭐 뻔히 아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뭐 그게 대세인데 어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그거 없어요. 우리 과거에도 젊은 세대들 뭐 가상화폐 투자 빚내 갖고 막 비투하고 뭐 이럴 때 그거 막 탕감해주고 뭐 깎아주고 그 지랄병 왜 해요 그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제대로 못 해주면서 비탄감을 왜 주냐고. 미쳐가지고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세금 내기가 싫어요, 진짜. 세금 내기 진짜, 와, 안 낼 수 있다면 진짜 안 내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돈 아깝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엄청 센 거예요. 쓸데없는 데 쓰니까 돈을. 정말 답답한 요즘입니다. 아무튼 뭐 내 뜻대로 이게 안 흘러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뭐 내 뜻대로 됐잖아. 3.5% 동결했잖아요. 제가 뭘 했습니까 분명히. 인하도 하면 안 되고 인상도 하면 안 된다. 그냥 계속 동결 유지해야지 그나마 시장에 충격이 덜하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 뜻대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냐. 그냥 지금 이 현실이 싫은 거예요. 답답하고. 이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동안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특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육성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그 어떤 나라도 있잖아요. 부동산을 확 부양한 나라는 없어요. 어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왜 저러겠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그 값싼 노동력, 그거 말고는요, 아무 능력이 없거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부동산 정책을 막 그렇게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선진국은 절대 없습니다. 아파트 막 주택 막 열라 지어대고 정부가 나서갖고 막 열라 지어대고 그런 나라 절대 없어요. 뭐 특례 보금자리 이런 거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혜택 절대 안 줍니다. 부동산 정책은 딱 절대 안 건드려. 그 법 그거를 안 건드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국스러운 스타일인 거예요. 중국처럼. 언제까지 부동산 이거 뭐 건설 경기 뭐 이걸로 일자리 창출하고 노가다 인부들 그걸로 무슨 일자리 창출했다고 그걸로 눈가리 말 거예요.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아무튼 뭐 나라가 망해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할 말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당연한 나라가 망하는 것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끔 지금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라 하고. 아무튼 오늘 좀 듣기 많이 거북하셨을 거예요. 정말 진짜 이렇게 정리가 똑바로 안 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정말 그냥 미친놈이 지금 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도라이 같은 나라예요. 아무튼 뭐 세수도 지금 자영업자도 다 죽고 부동산도 뭐 다 죽고 뭐 강남 일대 뭐 약간 주요 몇 개 구만 지금 오르고 있지 딴 데는 다 죽었어요.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이창용 총재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현 정부의 부역자임을 이미 자기가 증명을 했고 뭐 지가 3.5% 동결하고 대통령실에서 동결해서 아쉽다 인하해라 이렇게 뭔가 엇박자 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는 언론 플레이고 그냥 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그냥 정부 정책에 그냥 뒷받침하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쨌든 나라는 분명히 망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왜? 무조건 매는 맞아야 돼. 안 맞고는 절대 그냥 그게 그 매를 언제 맞을래 이거지. 무조건 매를 맞게 돼 있다. 그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매 안 맞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이거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외부에 어느 정도 저명한 그런 무슨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보고서가 딱 나오면 우리나라는 폭망하는 겁니다. 100%.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한마디로. 말은 3.5% 하면서 3.5%보다도 더 싼 금리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진짜.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두드려 맞는다.
아무튼 간에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미친 짓을 하든 또라이 짓을 하든 뭐 매국 짓을 하든 친일 짓을 하든 뭘 하든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뒷감당하고 똥 치우고 빚 다 갚아야 되고 그 국민들이 다 해야 돼. 그 선량한 시민들이 결국에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는 엄한 놈이 치고 대통령이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런 한국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바짝 잡고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키우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뭐라죠? 다양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오늘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고 많이 좀 듣기 거북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래도 뭐 저는 원래 대본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본인이 부동산을 뭐 구매하시든 매도하시든 대출을 늘리든 줄이든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 일은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득이든 손해든 뭐든 간에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 와 부동산 경기 이래 될 줄 몰랐다. 나라가 이래 망할 줄 누가 알았겠냐. 뭐 이런 이따구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피해자들이라고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게 전부 다 하는 핑계거리예요. 세상이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우면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자지. 어쨌든 오늘 좀 거북한 좀 말들도 있었고 제가 톤도 많이 높았고 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아직도 여전히 덥죠? 아 저도 너무 더워요. 제 에어컨이 실외기가 저희 집에 실외기가 2대인데 실외기 하나는 거의 뭐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기세가 무섭습니다. 전기세 얼마 나올지. 어쨌든 무더위 이때 뭐 돈 쓰라고 뭐 돈 우리가 벌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한 여름 절대 더위 드시지 마시고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제 활동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도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이나 상태를 잘 살펴가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주식 카테고리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